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양교육하고 식품위생법규를 여러분에게 8주 동안 강의할 권수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답 안 하세요? 오전에 봤다 그러시는 거죠? 네. 또 이제 인강 들으시는 분은, 이 과목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저를 모르시니까 제가 인사를 드려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오후 수업은 이제 영양교육하고요. 식품위생법규. 근데 이제 우리 영양사에서 이 법규하면 위생법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출제가 되는 법의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품위생하고 그 위생관계 법규들, 보통 이제 영양사 시험에서 이런 법을 우리가 내려고 한다라고 이제 국시원에서 얘기한 그런 법들을 이제 다루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8주 강의니까 앞에 한 4주는 영양교육을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뒷부분의 4주는 법규 부분을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양교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를 보시면 1장에서 7장까지 되어 있고요. 목차 부분을 좀 먼저 보실래요? 네. 1장에서 7장까지 이제 약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시험에 나오던 것과 살짝 요즘에 이제 다르게 조금 강화되거나 조금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영양교육의 이론이라든지 실제 그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교육의 과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1장과 2장과 3장이 전반적인 이제 영양교육의 개요를 간단하게 1장에서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영양교육과 관련된 교육의 이론들을 좀 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실제 그 영양교육 사업, 영양교육이라든지 영양사업들 할 때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순서로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지를 쭉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이제 영양교육의 방법이라든지 뭐 매체 같은 걸 볼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5장, 6장, 7장에서도 뭐 상담에 대한 부분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정책 7장에서는 이제 영양교육과 사업의 실제에서 이렇게 7개의 장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과 2장, 오늘은 1장과 2장을 볼 텐데요. 1장은 전반적인 영양교육의 개요, 그래서 영양교육이 뭐고, 영양교육이 왜 이렇게 필요한 거고, 실제 근데 영양교육을 할 때 어려운 점은 조금 뭐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교재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한 학기 내지는 2학기 내지는 뭐 많게는 3학기까지도 배우는 과목들을 굉장히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 부분들만 요점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재에 나오는 내용은 100% 다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거. 예. 이 교재가 굉장히 많은 양을 사실은 압축한 거예요. 중요한 것만 뽑아갖고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요. 적어도 이 교재에 나오는 모든 내용과 모든 그 관련된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용어 관련해서는 2장의 교육 이론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잘 안 쓰던 용어와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오늘 조금 설명을 많이 드릴 거예요. 네. 자, 1장 볼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부탁드리려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군요. 용어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강의 듣고 그날 바로 복습. 예. 안 하시면 그 다음날은 생각 안 나요. 예, 저는 그래요. 예,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날 배운 거 그날 다 해놓고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하면 그 전날 배운 거에 아무리 잘 기억해도 60% 70%밖에 기억 안 나더라고요. 예, 나머지 20, 30%는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 하루 만에. 그러니까 반드시 그날 꼭 복습을 해주시고요. 네, 일단 1장 들어갈게요. 1장 전반적인 이제 영양교육의 개요를 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영양교육이 뭐냐? 영양교육의 정의부터 볼게요. 자, 영양교육의 정의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문장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이나 집단이 적절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활용하여 식생활을 바르게 이해하고 학습한 지식을 식생활에서 실천하려는 태도로 변형하고 스스로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것. 되게 길죠?
좀 이렇게 긴 문장 나오면 막 살짝 짜증나죠. 예,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보면요. 여기 첫째 줄에 지식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고 지식. 그 다음에 둘째 줄에 보면 태도. 그리고 그 조금 옆에 보면 행동. 요 세 개만 포인트를 갖고 계시면 돼요. 뭐냐 하면 일단 지식을 알려줘서 사실 지식인데 사실 뭘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일까요? 올바른 식생활하기에 필요한 지식. 이건 영양이니까. 그래서 올바른 식생활하기에 필요한 지식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거를 갖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내가 다 이해를 잘하고 그거를 이 지식을 이해를 하면은 뭐가 생기냐면 내가 잘 좀 해봐야겠다. 지금 이거 쓰지 마세요. 설명하는 거니까. 지금 내가 요거를 알게 됐는데 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해온 식생활 중에 요게 좀 문제가 있네. 요거를 좀 이렇게 개선해 봐야겠다. 내가 요거를 좀 이렇게 좋은 식생활로 좀 바꿔봐야겠네. 라는 마음 자세가 생기는 게 태도예요. 그래서 지식을 주면 그 지식을 자기가 갖고 뭔가 이걸 이해하면서 그럼 내가 이걸 개선해 볼까? 라는 마음의 태도가 생기고 그 바꿔볼까라는 마음이 생기면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주고 태도를 갖게 해서 그 새로운 식행동을 하도록 하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지식, 태도, 행동 하게 하는 것. 이게 영양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영양이니까 항상 지식도 그냥 지식이라기보다는 올바른 식생활할 때 필요한 지식. 그리고 식생활을 개선하려는 마음의 태도 또는 개선하려는 의욕, 이 마음의 태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식생활을 행동하게 하는 것. 근데 여기서 하나 행동 앞에 스스로자 있죠. 여기다 스스로에다 밑줄. 사실은 교육은 결과적으로 알려주면 그거를 받고 이해하고 그거를 행동하게 그 학생이 스스로 자기 걸로 만들게끔 꾸준히 행동하게 하는 게 교육의 목표예요. 그냥 선생님이 알려주면 그거 그냥 이해하고 끝 이게 아니고요. 알려준 걸 토대로 내가 바꾸려고 마음먹고 그거를 바꾼 행동으로 계속하게 하는 거.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사실 스스로까지 행동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식, 태도, 스스로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것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때 지식을 우리가 영어로 왜 knowledge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K, knowledge에서 K, 지식을. 그 다음에 이제 태도. 태도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 의욕, attitude, 태도인데 바꾸려는 어떤 의욕 같은 걸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봤더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걸로 좀 바꿔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하도록 하는 거. 요거를 왜냐면 이제 behavior 해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양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순서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일단 지식을 주고 지식을 알려주면 요게 생기거든요. 개선 의욕, 태도가 생겨요. A가 생기면 얘가 스스로 요 새로운 뭔가의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 즉 K 갖고 A 갖게 돼서 스스로 B 하도록 하는 것이 영양교육이에요. 그래서 KAB라는 요 글자를 조금 영양교육을 배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갖고 계셔야 돼요. K 지식, A 태도, B behavior니까 행동. 근데 이제 B 대신에 P에서의 practice 해갖고 실행, practice 실행이잖아요. 그래서 P라고 쓰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P라고 해서 틀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KAB 또는 B 대신에 P, 행동. 실행, 행동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KAB는 머릿속에 좀 갖고 계세요. 여기 글자에다가 빈칸에다 좀 써놓으시고, 네. 나중에 문제 풀 때 KAB가 나오면 지식, 태도, 행동이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영양교육이 요 KAB 하도록 하는 거다. 그러면 왜 하느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자, 목적은 이것도 역시 길게 썼는데 자, 읽어보면
영양지식을 증진시키고 행동 변화를 유도해서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하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올바른 식생활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건강 증진이 되는 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영양교육하는 거는 올바른 식생활을 하게 해서 건강이 좋아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 밑에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될 목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위에서 말한 그 목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좀 보면 지식, 정보를 습득하게 하는 거, 그리고 긍정적인 식태도. 제가 앞에는 지금 다 떼어냈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에요. 식품 영양 건강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시키는 거, 식생활 문제점 이해와 관심 갖기 등 어쨌거나 긍정적인 식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식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시키는 거, 건전한 식행동을 습득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영양 상태 개선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질병 예방과 치료라든지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의료비 절감이라든지 뭐 복지 상태가 좋아진다라든지 이런 데까지 이제 기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인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목표를 갖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을 또는 개인의 영양 상태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게 영양 교육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목적과 목표가 이런 것이다.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거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중요합니다. 3번은 별표를 하나 하시고. 근데 영양교육이 왜 필요해? 다른 말로 하면 영양교육은 왜 중요해? 이거예요. 영양교육 꼭 해야 되나?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전공자들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해야죠. 그죠? 영양교육 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걸 일반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려면 이러이러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설득력 있게 설명해줘야 돼요. 자, 그 영양교육의 필요성에서 크게 5가지 정도로 설명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5개의 그 제목 있죠? 그 5개의 제목이 머릿속에 딱 기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옆에서 누가 전혀 모르는 영양 관련 없는 친구가 야, 영양교육이 뭐 필요하니? 그러면 내가 얘기해 줄게. 5가지야. 그리고 1, 2, 3, 4, 5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해볼게요. 이거 오후 시간은 제가 가끔 같이 읽어볼까요? 내지는 네, 이거 읽어보세요 라고 잘 해요. 그럴 필요가 있죠? 있겠죠? 네, 아직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2시 반쯤 되면 살짝 조금 필요가 느껴져요.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내지는 이 상황에서 내가 잠깐 뭘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힘든 상황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리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영양교육의 필요성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번 제목만. 자, 1번 시작. 네, 2번 시작. 네, 3번은 그냥 읽지 마시고 읽으면서 외우세요. 네, 4번은 네, 5번 국가정책의 지원. 기억나세요? 이렇게 5가지 읽으면서 제가 한 번 더 읽는다든지 천천히 하는 거는 그냥 입으로만 읽으시라는 게 아니라 조금 읽으면서 머릿속에 기억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이유는 인구사회가 예전보다 많이 변했대요. 그럼 어떻게 변했는데 영양교육이 필요한가?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변했는데. 자,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크게 2가지 정도로 변화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변화가 인구 동태의 변화.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지금 인구 상황을 좀 보면요. 예전하고 비해서 일단 굉장히 어때요? 수명이 길어졌죠. 그래서 뭐 고령화 사회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노인 인구도 늘고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노인 인구도 굉장히 늘고요. 그리고 가족 수는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어요. 네. 뭐 5인 살던 5인 가족도 흔하지 않아요. 4인 가족. 예전에 4인 가족이 굉장히 흔했는데 4인 가족도 보기 힘들어요. 보통 3인? 3인도 요즘은 뭐 드물죠. 그죠? 3인이나 2인 가족. 요즘은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아요. 독신이나 1인 가구.
그래서 가족 수가 굉장히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변해서 어떻게 왜 필요하냐 영양교육이. 자, 옛날에는 사실은 이 가족 안에서 영양교육이 이루어졌었어요. 일종의. 그래서 가족 내에서 어떤 영양교육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가족 내에서 영양교육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예전에는 왜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빠, 엄마, 막 삼촌, 막 아이들 이렇게 막 밥 같이 먹으면서 그러면 뭐 할아버지가 저기서 야, 그 콩도 먹어라. 그럼 아이들이 막 이렇게 편식하다가도 먹고 이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가족 내에서의 어떤 영양교육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만약에 3인, 엄마, 아빠, 아이가 있는 가족이라 치더라도 3인이 모여서 밥 먹을 기회가 흔하지 않아요, 사실은. 자, 어쨌거나. 그리고 뭐 혼자 있는 가족들도 굉장히 많고, 독신 뭐 1인 가구 많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 내에 영양교육이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조금 전문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올바른 정보는 줘야 되는데 가족 내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경우는 수명이 늘어났는데 아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노인 인구가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건강한 식생활, 올바른 식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령화된 사회에 맞춰서 건강하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는 그런 생활을 위해서도 영양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인구 동태 변화가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양교육이 더 필요하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인구 사회적 변화 중에 하나는요. 가정 역할의 사회화. 쉽게 얘기하면 사실 가정 역할 중에서도 주로 식생활의 사회화. 근데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요. 주부가 맞벌이가 많아졌잖아요. 주부가 사회 진출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예전처럼 주부가 전담하던 뭐 식생활, 장 보고 정리하고 식사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뭐 외식도 좀 많이 하고 아니면은 뭐 반조리식 같은 거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좀 사 먹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뭐 편의식품도 좀 이용하고 이제 이런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요 이제 가정 역할의 사회화, 특히 이제 식생활의 사회화가 됐다는 거는 주부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주부가 담당하던 대부분의 식생활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금 사 먹기도 하고, 뭐 매식, 외식, 편의식품, 뭐 반조리식 같은 거 많이 구입을 하니까 가정에서 이제 조리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밖에서 좀 많이 사 먹고 이런 식생활 자체가 좀 밖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선택하려면 정보를 잘 갖고 있어야 돼. 내 건강에 맞는 거를 선택하려면 요게 좋을까, 요게 좋을까, A가 좋은가, B가 좋은가 선택할 수 있으려면 제대로 된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양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은 많이 했는데 설명은 그냥 이해할 때 쓰세요. 이해하려고 들으시는 거고 머릿속에 남겨두어야 될 얘기는 여기 1번 인구사회 변화. 그럼 이제 인구사회 변화가 요러요러한 변화가 있어. 동태나 이렇게 식생활의 사회화, 주부 역할이 이제 사회화됐다. 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되고 우리는 다행히 주관식이 아니에요. 객관식. 그죠? 220문제가 다 오지선 다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주관식 시험이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열심히 잘 기억을 쓸 수 있도록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아주 다행히도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주요한 건 머릿속에 딱 정리해 놓으면 딱 보기를 보면 그 중에 뭔가가 눈에 확 띄어요. 내가 머릿속에 정리한 것 중에 뭔가 하나가 딱 답이 띈다고요. 그럼 그거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요한 용어 위주, 제목 위주로 정리하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자, 그 대신에 설명은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 주요한 거를 머릿속에 정리하려면 뭔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야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볼게요. 영양교육이 필요성이 증가한 두 번째 이유. 예전하고 지금 사람들하고 앓고 있는 병이 틀려요. 즉 질병 구조의 변화.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가? 자, 질병 구조 변화. 옛날에는
잘 못 먹었어요. 1960년대, 70년대. 영양 섭취가 너무 불량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갔고요. 무슨 어떤 감염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병 종류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물론 이제 못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예전에 비해서는 영양 과잉의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영양 과잉이나 비만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주로 앓고 있는 질병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만성퇴행성 질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 쉽게 얘기하면 성인병 종류들. 뇌혈관, 심혈관 질환,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암 이런 것들이 요즘 사람들은 주로 이런 병을 앓거나 주요 사망 원인이 요거예요. 옛날엔 이거였었어요. 근데 요즘은 요거예요. 그런데 요 성인병은 뭐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줄 아세요? 식습관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식습관을 알려줘갖고 제대로 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을 제대로만 하면 굉장히 상당수의 이런 질병들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교육이 중요해진 거예요. 요새는 주로 성인병을 앓고 있는데 그 성인병은 식생활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생활을 알려줘야 될 필요가 많이 늘어났고요. 자, 성인병 증가는 사실은 식생활의 서구화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예전처럼 우리나라 어떤 그 전통식보다는 이제 서구화된 식생활이 되면서 조금 더 늘어나는 영향도 있었어요. 자, 세 번째는 현대사회 특성 자체 때문에 그래요. 현대사회가 다 아시다시피 어때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번에 어떻게 된다? 개인화. 모든 게 다 개인화잖아요. 특히 식생활도 개인화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도 많이 써요. 뭐 혼밥, 혼술 이런 말. 옛날에는 그런 말조차 없었잖아요. 그만큼 개인화. 식사도 혼자 하고 뭐든지 이렇게 혼자 한다는 거예요. 현대 문화의 특징이. 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 사실은 아까 가족에서도 비슷한 얘기 한번 나왔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 중에서도 뭔가 어떤 정보를 얻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게 힘들어. 혼자 밥 먹고 혼자 생활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대로 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알려줘야만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화된 것도 사실은 올바른 교육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자, 두 번째, 매스컴 이용이 늘어났어요, 예전보다.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문제는 이 중에 틀린 정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양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매스컴의 이용이 늘고 있다는 게 현대사회의 특성 중에 하나고요. 근데 문제는 어때요? 여기서 너무 틀린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올바른 정보 선택을 위해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하나만 써놓으세요. 올바른 정보 선택. 올바른 정보 선택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해요. 자, 네 번째는 식품산업의 발달. 그래서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가공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매일 쏟아져 나와요. 새로운 기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뭘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공식품, 뭐 편의식품, 건강기능식품들이 새로운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뭐 국제화된 외식산업,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면 지금 뭐 흔한 동네에 아주 많은 뭐 한식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도 한식, 중식 뭐 이런 거 말고도 조금만 멀리 나가면 어때요? 뭐 그리스 식당, 뭐 이태리 식당 아주 많잖아요, 요즘은. 뭐 어떤 중동 음식들도 먹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우리나라 거 아닌 다른 것들을 막 많이 접하게 됐어요. 새로운 거 많이 나오죠. 내가 못 먹던 거 막 여기저기 다른 나라들 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 중에서 건강에 좋은 거를 선택하려면 올바른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올바른 식품 선택 정보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예. 다양한 가공식품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올바른 내 건강에 맞는 걸 고르기 위한 올바른 식품 선택의 정보,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영양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우리나라 나라적으로 이렇게 정책, 국가적인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 정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도 영양교육이 많이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의료비 절감. 자, 이게 요즘에 의료비, 주로 앓고 있는 병이 성인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영양교육을 해서 성인병을 많이 예방하면 그만큼 국가적으로 의료비가 절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료비 절감이라든지 또는 국가적인 식량 문제, 말을 어렵게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식량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주로 뭐를 생산해요? 곡류 중에. 쌀이죠. 대표적으로 쌀이었어요. 근데 쌀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생산은 사실 우리나라 주요 생산이 쌀인데 쌀 소비가 주니까 아주 이제 국가적으로 뭐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만든다든지 뭐 아니면 우리나라 전통 식사, 쌀을 많이 먹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양교육에서 좀 많이 다뤄요. 학교에서. 아이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하는 학교교육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룹니다. 영양교육 내용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국가적인 생산과 소비와 그런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줄 수도 있어요. 영양교육을 통해서. 뭐 쌀 소비를 늘립시다. 뭐 이런 영양교육이 다 그런 국가정책을 지원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쓰레기 줄이는 것도 영양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국가정책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영양교육에서. 네. 그래서 어려움이 조금 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 길게 했으니까 이 5가지 머릿속에 외우셨으리라고 보고, 그죠? 네, 제가 3초 드릴게요. 얼른 외우세요. 5개, 제목 5개. 이 영양교육의 필요성은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영양교육의 필요성 1번. 뭐예요? 네, 어떤 변화인지 머릿속으로 이렇게 지나가죠? 자, 2번. 네, 어떤 병이 요즘 많아요? 네, 3번. 네, 어떤 특성인지 이렇게 머릿속에 스쳐가야 돼요. 4번. 네, 그래서 이제 올바른 걸 선택하는 정보를 준다는 거죠, 교육에서. 자, 마지막 5번째는 국가정책의 지원. 네, 그런 차원에서 영양교육을 많이 필요로 하고 활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근데요, 실제적으로 영양교육을 하는 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아요. 솔직히 쉽진 않아요. 자, 그래서 어려운 점을 볼 텐데 이 어려운 점도 조금 사실은 여기 나오는 거는요. 문제에 너무 많이 나왔던 빈번 아주 그냥 자주 나오는 것들만 추려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재에 있는 내용은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점도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대상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영양교육을 받는 대상들 있죠. 이 대상이 쉽게 얘기해서 다양합니다. 영양교육을 받는 대상이 너무 다양해요. 즉 획일적이지가 않아요. 다 똑같이 획일적이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해요. 무슨 얘기냐? 나이도 다양하고 뭐 물론 성별도 뭐 남녀 뭐 다양하게 있고 가지고 있는 각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도 다 다르고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교육 수준도 다르고 예. 뭐 아니면 갖고 있는 어떤 기호도 식품에 대한 기호도 좋아하는 것들도 다 틀리고 그렇잖아요. 갖고 있는 그러니까 대상이 똑같으면 좋겠는데 여기 가면 노인이다 그럼 노인에게 맞는 영양교육을 해야 되고 저기 어린이다 그럼 어린이에게 맞는 교육을 해야 되고요. 또 갖고 있는 문제가 고혈압인 분들인지 당뇨인지 뭐 비만인지에 다 다르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교육 수준도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영양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2번째는 식생활의 균형, 기호가 달라요. 다 먹고 싶은 거, 뭐 좋아하는 거, 식습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100명을 모아놓고 영양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다 맞춰서 하기 어려워요. 예. 그러기 실제 어렵습니다. 자, 3번째. 보수적이에요, 식습관은. 그 얘기는 뭐예요?
잘 안 바뀐다. 개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모르셔서 그렇지요. 내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그 식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 그거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 그래서 우리 이제 영양교육 할 때 보통 편식 교정하는 영양교육도요. 초등학생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애들이 편식 교정을 하면 바뀌어요. 편식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른 대상으로 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른이나 뭐 노인분들, 나이가 사실 더 많을수록, 그러니까 오래된 식습관일수록 더 어렵겠죠. 근데 사실은 식습관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려운 거, 바꾸기 어려운 거를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양교육이 어렵다는 거예요. 식습관 자체가 사실 바꾸기 어려워서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자, 네 번째. 식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게 돈이에요, 돈. 경제.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내용을 그냥 지식적으로 전달해도 내 경제 형편에 따라서 그 배운 대로 실천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대상의 수준에 맞는 것들을 정보를 주셔야 돼요. 대상의 수준에 맞는, 그 수준이라는 건 교육 수준도 수준이지요. 경제 수준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실 경제와 식생활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단순히 지식 전달만 갖고 우리가 교육해서는 안 되고요. 그 경제 수준이라든지 이런 교육 수준이라든지 대상의 특성에 맞게 하시는 게 필요한데 쉽지 않아요. 준비하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자, 다섯 번째는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까 우리는 영양교육 필요성 5가지 정도로 막 필요해 막 이랬죠. 근데 그 얘기를 친구가 들으면은 그거 100% 공감하고 야 그럼 나 당장 영양교육 받아야겠다 라고 할까요? 오, 그쵸. 실제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어디 영양교육이 열리니까 야 우리 거기 꼭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못 들어보셨죠? 별로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요 앞에 말보다 뒤에 말 곧 판단되고 인식되는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어제 하루 뭔가 잘 못 먹었다고 해서 오늘 당장 뭐가 확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거 어제 요거 해서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오늘 빨리 배워갖고 어떻게 하면 이제 건강하게 할 수 있을지 내가 좀 배워야겠다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먹어야 건강한 거지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교육을 받으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인데요. 요 영양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눈에 그렇게 빨리 안 나타나요. 즉 효과가 요 7번을 여기다 좀 쓸게요. 영양 교육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빨리 안 나타나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비가시적이라는 거는 눈에 확 결과가 보이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당뇨인 분이 보건소에서 하는 당뇨 식사요법을 배우고 오셨어요. 하루. 그러면 그 배우고 오신 걸 그날 아침에 한번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배운 대로 식사를 했더니만 당뇨병이 확 났다. 그러면 얼마나 그분이 좋겠어요. 그 영양교육 야 그거 꼭 듣길 잘했네. 꼭 지켜야겠네 라고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적어도 배워온 거를 배워와서 그 식습관을 꾸준히 오래 해야지 그게 조금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되면서 좋아져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좋은 효과가 보이려면. 그리고 이렇게 눈에 확 띄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그 영양교육 받고 야 식사를 그렇게 했더니만 확 났다. 이게 그렇게 확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양교육을 해서 좋아졌는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그 보통 식생활만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렇게 식사요법을 필요로 하는 여러 성인병들은 식사요법만 하시는 것보다는 병원 가서 약도 타다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식사요법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조금씩 좋아진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영양교육을 듣고 그대로 식사를 했더니만 좋아졌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그냥 내가 다 하다 보니까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양교육의 효과가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예, 여러 가지가 하는 중에 그냥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다지 영양교육이 하니까 너무 좋다. 금방 좋아졌다. 라고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장기적, 비가시적, 복합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바람에 영양교육을 실제 하고 사람들이 막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받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려운 점이고요. 그래서 이거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예, 이해하시고 지나가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하나만 이 빈칸에다 좀 쓸게요. 네, 여기 빈칸에다가 뭐를 쓸 거냐 하면, 네, 앞으로 영양교육의 전망 또는 방향, 자, 그래서 이제 영양교육이라는 과목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중요성이 많이 대두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알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게 1995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사실은 경제 형편이 너무 어렵고 하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뭐 이렇게 건강하고 어떻게 뭘 먹어야 되지? 이런 관심 없었는데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편해지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삶이 이렇게 좀 잘 사는 거지? 그럼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건강에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나라에서도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95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그 법에 의해서 뭐가 중요하게 되냐면 질병을 예방하자. 이제 우리가 성인병이 점차 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관련 여러 가지 질병들을 좀 예방하는 차원으로 좀 나라에서 정책을 펼치자. 그래서 이제 예방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 예방, 특히 성인병 예방하니까 운동, 그리고 더불어 나오는 게 영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인병 예방에는 영양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국민들을 좀 영양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조금 영양 교육이 좀 중요해진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양 교육을 조금 어떤 식으로 이제 더 발전시켜야 될까? 미래에는 지금부터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요거는 좀 쓰세요. 거기 빈칸에. 예. 생애 주기별 다양한 영양교육. 영양교육 내용이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임신부한테 하는 내용 틀리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한테 하는 내용 틀리고 노인한테 하는 내용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주기별 전문적인 내용을 맞게 전달하기가 필요해졌어요. 예전처럼 그냥 두루뭉실하게 어떻게 잘 먹읍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임신부이기 때문에 임신 때는 어떻게든 먹어야 된다. 성장기 어린이일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조금 세분화된 전문적인 영양 교육이 더 필요해졌고요.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좀 앞으로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질병 관련된 영양 교육이 중요해졌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보건소라든지 병원에서 이제 많이 하는 건데 질병을 발생된 이후에 치료하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요즘에 관심은 뭐냐 하면 예방이에요, 예방. 질병을 아예 예방하는 차원에서 영양교육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더 가르치자. 영양교육에서 조금 하자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사회적 소외 집단을 위한 영양교육. 그래서 특히 영양 불량에 취할 위험성이 많은 그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 소외 집단인데 주로 어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특히 요 분들에 맞는 영양소를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 구하기 쉬운
그런 식품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린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공급해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소비자 관련 영양교육도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올바른 식품 선택을 할 때 이거를 알아야 되니까 이걸 좀 가르치자 라고 해서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예를 들어서 뭘 할까요? 영양표시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갖고 계신 뭐 음료수나 각종 음료라든지 과자나 빵 같은 그런 가공식품에 보면 포장지 뒷면에 영양표시라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공식품 안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의 종류나 양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있잖아요. 근데 제도만 있으면 뭐예요? 영양 표시를 보고 이 안에 뭐가 어떻다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양 표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준다든지.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영양교육할 때 학생들한테도 영양 표시제 읽는 거 알려줘요. 알려주고 보통 뭐 회사에 가갖고 성인 대상으로 이제 알려준다 할 때 영양 표시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육을 더 앞으로 많이 해야겠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요거는 소비자에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소비자에게도 하지만 그 식품들을 만드는 생산자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 식품 생산과 관련 여러 가지 당국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도 다 이런 영양교육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생산자나 아니면 식품 생산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행정당국 관계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사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매체 개발. 사실은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게 바로 매체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 어디 가다 보면 팜플렛 같은 거 나눠주잖아요. 유인물 뭐 팜플렛 같은 거 나눠주는 이런 것들이 다 매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매체를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인쇄 매체를 주로 썼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사람들이 그런 인쇄물을 읽는 것보다 뭐에 훨씬 더 우리 익숙해요? 요새는 IT 기술을 이용한 여러 가지 매체를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많이 쓰는 매체를 많이 개발하자. 그러니까 주로 어떤 IT 기술과 접목된 영양교육 관련 매체들을 앞으로 더 많이 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보면 뭐 앱 같은 것도 사실은 영양 관련된 뭐 건강정보나 영양정보 관련된 앱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많이 좀 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또 개발되어 많이 이제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 뭐냐면 맞춤식 영양 상담이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뭐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은데요. 뭐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임상 영양사분들이 개인 사무실을 내세요. 그래서 영양 상담을 받고 싶은 분이 개인적으로 와서 그 임상 영양사분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더 발달될 거라고 이제 보고 그런 쪽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발달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이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지금 전반적인 개요했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영양교육의 필요성이라든지 좀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KAB라는 그 세 개의 글자가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네. 자, 1번부터 볼게요. 1페이지 찾으셨죠? 예, 영양교육 문제풀이 1페이지에 1번 보시면 다음 중 영양교육 목표를 옳지 않은 것은 자, 객관식의 좋은 점이 이거예요. 보기를 쭉 보면 뭔가가 한 개가 딱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하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얘기가 아닌 거가 하나 눈에 띄죠? 뭐가 있을까요? 네, 4번 있죠. 그래서 영양교육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뭐 배우고 바람직한 태도를 갖게 하고 뭐 이걸 개선 의욕 어쩌고 실천 뭐 건강복지 기업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만성질환의 조기 진단 자체가 교육 목표는 아니에요, 절대. 자, 그래서 1번 뭐 답 쉽게 찾으실 거예요. 4번이고 2번에 영양교육 실시 어려운 점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어려운 점도 아까 정리했죠. 1번 대상자의 식습관이나 교육 수준이 다르다. 아까 다양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맞습니다. 2번 교육 효과는 빠르게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아니죠. 빠르지 않잖아요. 장기적. 그리고 눈에 안 띄어요. 잘. 비가시적이다 라고 했죠.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3, 4, 5번은 다 맞습니다. 식생활에 대한 것이 보수적이고 복합하여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식습관은 기호에 치우치기 쉽고 그래서 2번의 답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영양교육의 의의에 대한 것으로 가장 옳은 설명은 여기서 이제 의의라고 하니까 뭐지? 라고 하시는데 그냥 영양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영양교육을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가장 옳은 것, 가장 옳은 것. 5번이죠. 예. 식생활을, 그래서 항상 그 영양교육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배운 내용 그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이해한 그 흐름에 맞는 문장이 나오면 그걸 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에 뭐 지식 증가라든지, 뭐 판정 기술의 습득이라든지, 관심 유도, 가공 기술의 습득은 사실은 굉장히 지엽적인 좁은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식생활 개선하고자 하는 태도를 변화시켜서 스스로 그거를 하게 하는 것. 예. 그래서 영양 상태가 개선이 되게 하는 것이 의 내지는 목적이라고 가장 맞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3번의 답 5번. 자, 4번에 현재 영양교육 필요성이 강조되는 배경과 관련이 비교적 적은 것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번에 가족 주거 형태의 변화 및 식생활의 개인화 등 인구 사회적인 변화. 우리 인구 사회적인 변화 했잖아요. 예, 맞나요? 내용이 맞나 봅시다. 가족의 형태나 주거 형태가 바뀌고 식생활의 개인화됐다. 내용 자체가 맞아요. 근데 약간 헷갈리실 수 있겠어요. 이거 현대사회 특성 개인화 때문에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가족 수가 적어지면서 개인화된 식생활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1번도 맞다라고 보셔야 돼요. 예. 자, 보기를 전반적으로 5번을 쭉 읽다 보면은 어느 하나가 눈에 딱 띌 거예요. 자, 2번에 식품이나 영양 관련된 질병의 증가 등 이게 그러니까 영양 관련된 질병이 사실 성인병이거든요. 예. 요 증가 등 현대인의 질병 구조의 변화.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염형, 옛날엔 감염, 지금은 이런 식사와 관련된 성인병이 늘었다고 했으니까 맞고 세 번째는 가공식품, 편의식품, 건강보조식품, 국제화된 외식산업 등 식품산업이 발달했다. 예, 이것도 맞죠? 자, 네 번째는 식품 소비의 감소 등 식생활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영양 결핍의 증가.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영양 결핍이 아니라 요새는 사실은 물론 결핍의 문제도 아직까지는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 없던 문제는 바로 과잉의 문제, 비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자, 5번은 맞는 얘기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에 영양교육의 목표를 진행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제가 이거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제일 처음에는 사실은 지식을 모르던 걸 좀 알려줘요. 그러면 알게 되니까 이거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바꿔야겠다. 태도가 생기는 거고요. 바꿔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야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K, A, B가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지식, 태도, 1번에 실행. 그래서 이걸 답으로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4번에 보시면 지식, 태도, 식행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기 5번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두 개 다 지식, 태도,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영양교육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더 정확한 답은 뭐예요? 식행동의 변화예요. 여기서 1번 하시면 안 되고요. 식행동의 변화, 이게 더 옳은 답입니다. 그래서 5번의 답 4번을 해주셔야 돼요. 4번. 자, 6번 볼까요? 영양교육의 내용에서 3요소는 K, A,
P. P 대신에 뭐 해도 돼요? P. 예, 답 3번. 자, 7번은 사실은 7번과 8번은 우리가 이론에서 정리하지는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7번에 다음 중 영양교육이 평생 교육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그 얘기는 영양교육은 평생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고, 왜냐하면 사실은 1번 뺀 나머지 2, 3, 4, 5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영양교육이 평생, 즉 나 30년 전에 영양교육 받았어. 그래서 거기서 끝하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받으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돼. 평생 계속적으로 영양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자 2번 볼게요.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식품 소비 패턴이 계속 변화하므로. 자, 30년 전에는 주로 이런 걸 먹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럼 요즘 세대에 맞게끔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에 보시면 다양한 기능과 모양의 식품이 계속 개발되고, 옛날에는 없었던 게 요즘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맞는 정보를 또 얻어야 된다는 거죠. 자, 4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식품 선택의 요령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것도 마찬가지. 옛날에 한 번 했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5번에 주요 사망 원인이 되는 만성태행성 질환이 영양과 식생활에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그래서 사실 어릴 때는 어릴 때에 맞는 식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 나이가 들면은 뭐 중년이면 중년에 맞는, 노인이면 노인에 맞는 계속적으로 좀 바뀐 정보, 자기에게 맞는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평생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1번은 관계없어요. 네. 심화된 전문적인 영양정보 확산을 위하여 이건 관계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심화된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힌트를 좀 드리자면, 영양교육을 할 때 중요한 거는요, 대상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상자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막 전문가들만 아는 어떤 전문 용어나 굉장히 심화된 내용을 전달을 하면 영양교육에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원칙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영양교육 할 때는 전문적인 심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요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7번의 답 1번이고요. 8번에 다음 중 영양 개선의 기본 이론이 아닌 것은, 자, 영양 개선, 즉 영양 교육이나 뭐 영양 개선 사업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양 교육이나 어떤 영양 개선 사업 할 때는, 자, 첫 번째, 영양 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실천 방법에 따른 지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죠? 영양을 더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을 좀 찾아보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 방법에 따른 지도를 할 때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2번, 영양교육의 실시는 대규모로 행해져야 한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개인 교육도 있고요. 소그룹 교육도 있고요. 이렇게 대규모 교육도 있고요. 다 돼요. 그래서 대규모로만 이거는 아닙니다. 그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영양 개선할 때 세 번째, 현재의 영양 상태를 명확히 파악한다. 즉, 영양 상태 기초 조사를 한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3장에서 영양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실제 과정을 배우실 텐데,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보는 거예요. 현재 영양 상태 파악.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양 개선할 때는 굉장히 현재 상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4번은 효과 판정과 반복 지도가 필수적이다. 식습관 개선 잘 안 됩니다. 한 번 교육해서 보통 문제가 개선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영양교육은 그 식습관이, 그러니까 그 개선된 행동이 한 번이 아니라 그게 식습관으로 자리 잡기까지 사실은 여러 번 반복 지도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여기 반복 지도가 필수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영양교육에 있어서. 예, 그리고 5번은 피교육제의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도 방법을 설정한다. 이게 이제 영양교육할 때의 순서거든요. 예, 요거는 사실은 3장에서 한 번 더 영양교육 실시 과정이라든지 실시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실 거예요. 자, 8번에서는 답 2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우리 2장 보도록 할게요.